안녕하세요, 윤군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지하 주차장에서 FPV 날려보기인데, 이와 더불어 FPV 매뉴얼 모드, 즉 아크로 모드 비행의 원리를 영상을 보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FPV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당최 센서 드론과는 너무나도 다른 조종법에 당황을 하게 되어 중도 포기하고 싶은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뮬레이터 연습을 처음 해볼 때 도대체 어떻게 속도를 줄여 이 코너링을 돌라는 것인지, 이게 정말 인간이 가능한 것인가? 정말 한동안 컨트롤러를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FPV 비행을 독학으로 배워서 시뮬레이션에서 FPV 비행 원리를 이해하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비행 원리를 잠깐 설명만 해줬으면 삽질 없이 더 빨리 시뮬을 마스터하지 않았을 거란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유튜브에 관련 설명 영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지하 주차장 내 FPV 비행 영상을 구경해 보시죠. 오늘의 영상은 괴차TV님과 함께 고척 아이파크몰에 촬영 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날려봤답니다. 괴차TV님은 이런 전동 스케이트보드도 정말 잘 타시는 분이신 거 다들 아시죠? 이날 이렇게 함께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는데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새벽의 쇼핑몰 주차장은 차량이 없어서 영상에서처럼 스케이트보드나 FPV 파일럿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나는 놀이터가 된답니다. 드론과 차량의 충돌 또는 차량과 스케이트보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량이 없는 곳을 여러분도 주변에서 찾아서 꼭 한번 지하 주차장 비행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지하 주차장에서 처음 날려봤는데 정말 재밌는 FPV 놀이터더군요. 우선 실제 지하 주차장 비행을 하시기 전에 시뮬레이터에서 연습은 필수입니다. 리프트오프라는 FPV 시뮬레이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2라는 지하 주차장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스테이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습을 해도 땀이 삐질삐질 나는 그런 곳이랍니다. 왜냐하면 웹에서 날린 것과 다르게 천장이 있는 좁은 공간에서 날려야 하기 때문인데, 보통 지하 주차장의 천장고가 2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좁은 공간에서 난다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답니다. 이렇게 기둥도 많아서 부딪힐 곳도 많고요. 지금 방금 부딪힐 뻔했죠. 그럼 비행 중 부딪히는 장면들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렇게 실제 세상에서 부딪히면 드론이 완파되겠죠. 견적이 아마 꽤 나올 겁니다. 시뮬을 하면서도 조이스틱을 던지기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정말 이 스테이지를 깰 수 있을까? 아무튼 그만큼 어려운 스테이지이기에 실전 전에 연습은 필수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둥을 지그재그로 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은데요. 실제 주차장에서 이런 연습을 해보면 유용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조정하면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날 수 있는 것일까요? 빨리 전진하다가 이렇게 급격한 코너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 시뮬 연습을 통해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체이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낮게 수평으로 난다는 것은 꽤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아무튼 수많은 시뮬 연습 끝에 괴짜님이랑도 안전하게 이날 견적 없이 마무리해봤습니다. 그럼 FPV 비행 원리의 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근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FPV 드론을 어떻게 날리는가, 즉 매뉴얼 모드, 아크로 모드를 어떻게 날리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이제 센서 드론만 날리다가 아크로 모드, 즉 이제 매뉴얼 모드를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멘붕이 오더라고요. 마치 지구의 언어를 쓰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화성의 언어로, 전혀 다른 어떤 외계인의 언어로, 전혀 다른 문법의 그 드론을 날려야 되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걸 머슬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전진이죠. 이게 스로틀이니까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진이 돼서, 전진이 한다는 거는 제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앞으로 제끼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제껴서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걸 익혀 나가는 건데, 아무리 해도 잘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리 하라고 하는데도 지금 원리 이해가 안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그 컨텐츠는 처음으로 그냥 자기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려고 만든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옆에 FPV를 잘 날리시는 선배님들이 있으면 아마 잘 가르쳐 주시겠죠, 원리를. 근데 저도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만 깨우치시면 훨씬 더 쉽거든요. 저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를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선 어떻게 되는 거냐면, FPV의 원래는 스로틀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올리고 내리고, 스로틀이라는 거는 올리면 추력이 발생하겠죠. 올리면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내리면은 내려갈 거고,
자, 그거 하나로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픽시 자전거라는 거 있잖아요. Fixed Gear Bicycle이라고 해가지고 기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바이스클.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자가 실험으로 직접 알아봤습니다. 자전거 뒷바퀴와 체인을 연결하는 축이 고정돼 있어 보통 자전거와 달리 발판을 멈추면 바퀴도 멈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같은 속도로 달려도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보다 제동 거리가 5배 이상 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선 전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올려야 돼요. 올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앞으로 제껴지겠죠. 제껴진 상태에서 스로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얘가 돌겠죠. 전진하는 바람이 불면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이런 대로 코너링을 어떻게 해서 돌아야 되나. 이 코너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빠른 속도로 온 다음에 여기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 버리겠죠. 결국은 약간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렇게 코너링을 돌아야 되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몸을 제낀 다음에 스로틀을 올리면 바람이 불겠죠. 그러면 가다가 끼익 하고 멈추는 거예요.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모든 게 이제 거의 다 90%를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올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앞으로 제낀 다음에 제껴진 다음에 스로틀을 올리겠죠. 그러면은 전진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밑으로 내려요. 그럼 얘가 이렇게 뒤집히겠죠. 뒤집힌 상태에서 또 다시 스로틀을 올려. 그러면 얘가 바람을 불어주니까 이렇게 하면서 끼익 하고 멈추겠죠. 같은 속도로 달려도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보다 제동 거리가 5배 이상 깁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해가지고 턴을 하면서 가는 게 전부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몰랐어요. 이렇게 코너링을 돌 때 그냥 이렇게 도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벽에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서 결국은 앞으로 전진하면서 다시 제껴서 바람을 불어서 끼익 멈추는 속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돈다. 이 개념을 알면은요, 솔직히 이제 한 90%를 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짜 다 머슬 메모리예요. 이제 내가 이제 몸이 느끼는 겁니다. 아, 이렇게 감속을 하는구나. 얘를 제껴서 바람을 불어서 감속하는구나를 그것만 이해하시면요, 솔직히 PV 드론의 한 90%를 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까지는 아니겠지만. 두 번째는 다이빙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다이빙은 이 개념 하나만 아시면 돼요.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제껴요. 앞으로 제껴가지고 제낀 다음에 이 스로틀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꺼지겠죠. 시동이 꺼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추락을 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자유낙하를 하는 겁니다. 개념이. 물론 자유낙하하면서 더 앞으로 제껴서 바람을 불어서 내려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해서 불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각도를 맞춘 다음에 스로틀을 내리면 프로펠러를 돌아가지만 천천히 이렇게 이제 수직 낙하를 자유낙하를 한다는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낙하할 때 다시 피치를 들어 올린 다음에 다시 스로틀을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면은 이렇게 다이빙을 하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두 번째 강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유튜브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 건데, 저는 10도로 날립니다, 뭐 20도로 날립니다, 45도로 날립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카메라 각도가 무슨 뜻이냐면요, 저도 이게 무슨 개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각도가 무슨 상관이지? 왜 각도로 난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걸까? 그게 뭐냐면요, 여기 앞에 보면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게끔 돼 있는데 10도로 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게 0도로 나는 거예요. 0도로 나면은 뭐 전진이 안 되겠죠. 위아래로만 움직이겠죠. 근데 얘를 살짝 제껴준 다음에 바람을 불어주면은 얘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때 이 카메라의 각도가 10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0도였으면은 약간 제껴진 거. 그 다음에 보통 한 25도로 전 실내에서 날립니다. 그럼 약간 얘가 25도로 제껴지면서 얘가 지금 요게 0도였으면은 이게 약간 제껴져서 한 25도 각도가 되는 겁니다.
45도로 날린다 하면 이 정도 각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거의 앞을 쳐다보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카메라는 여기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45도 각도니까 바람을 불어주면 더 빨리 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55도가 되면은 진짜 이 정도 제껴지는 거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날겠죠. 하지만 이렇게 날면은 뭐 무조건 좋은 거 아니라고 하는데 속도는 빨라서 좋지만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동을 하려면 이렇게 제껴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날다가 바람을 제껴서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끼익 하고 멈춰야 되는데 이게 뭐 각도가 적으면은 가다가 금방 이렇게 제껴서 바람을 불어서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55도로 날리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날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할 때 얘를 이렇게 제끼면서도 벌써 1, 2, 3, 4초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쾅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보통 35도로 날리는데요. 왜냐면 아바타는 35도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방금 같이 이런 데서 이렇게 급제동을 할 때 좀 빨리 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5도만에 어쨌든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제동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각도가 너무 55도면은요. 55도만큼 돌려준 다음에 또 한 30 몇 도를 돌려줘야지 풀 스로틀에서 제동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각도가 높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만약에 아마 제동 45도나 55도였으면 아마 땅에 처박았을 겁니다. 35도니까 좀 빨리 이거를 각도를 제껴서 바람을 불어서 이제 땅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35도 정도가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45도로 날립니다. 왜냐면 45도가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속도감도 빠르고 제동거리도 잘 나오는 각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릴 때 정말 이렇게 비행의 자유, 내가 좀 새가 된 듯한 좀 빠른 속도감을 줘서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이 맛 날리려고 내가 이렇게 광활한 데서 시네마틱하게 촬영하고 있지라는 속도감을 주는 게 DJI FPV만의 어떤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장점.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이 각도가 컸을 때는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갑자기 이렇게 확 안 제껴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땅에 처박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도가 높게 날 때는 조금 더 위에서 벌써 제껴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해야 이 관성의 법칙을 이겨내면서 땅에 안 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각도가 낮을 때는 뭐 금방 제껴가지고 바람 불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땅에 안 부딪히겠지만 이런 빠른 높은 각도로 날 때는 이렇게 좀 더 이 돌아가는 이 회전 속도와 관성의 법칙까지 생각을 해서 감으로 자꾸 날리시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각도에 대한 개념 아시겠죠? 이게 답니다. 간단하죠?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